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생께서 이제 준비하신 가장 그 어두운 버전의 사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사랑 했을 때 저는 이제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정한 주제는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스라이팅도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집착일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라는 주제로 조금 같이 토론 및 이제 의견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금 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영화에서 나왔다고 해요. 가스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가스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1944년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계속 이제 그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막 너가 알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그거는 사실 너가 못 드는 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하면서 맞아. 막 그거라면서요. 불 옛날에 가스로 불을 켰잖아요. 네, 그게 막 불이 충분히 밝은데도 막 음, 어둡다고 해버리고 이게 뭐가 밝다는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해버리고 맞아요. 예예예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성 그 배우가 혼동이 생기게 이거 밝은 게 아닌가? 혹은 내가 모든 걸 조금 혼란스럽게 보는 건가? 하면서 점점 본인을 못 믿고 이제 그 남자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그런 형식의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심리적으로 이제 타인을 스스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생기게 만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어가지고 이제 그 타인이 본인의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끼어들었어 미안. 아, 최대한 끼어들려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만 없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사실 좀 나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그걸 정확히 알고 이용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가스라이팅한 용어 자체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조심을 하는데 예전에서는 뭐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가족 사이에서도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종속되게끔 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용어가 생겨가지고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가스라이팅 자체가 사실 되게 어디까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스라이팅이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 용어가 너무 혼용돼서 사용되다 보니까 남용되기도 하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가스라이팅이다. 나한테 부당하게 누군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가스라이팅이다. 맞아, 그렇기도 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사실상 가스라이팅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꼰대는 꼰대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가스라이팅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부분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되게 집어주신 것 맞아. 같아요. 요즘에 또 그런 걸로 정치질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정치질 제 이전 영상 보셨으면 정말 좋은 영상이었는데. 권력적 정치질이 진짜 좋은 토픽이다. 계속 진짜, 써먹네. 진짜. 권력적 권위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결국 혼동을 시키는 거다라고 제가 나중에 좀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미리 나왔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제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5가지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피해자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너가 하고 있는 거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반박을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뭔가 기억했던 거 혹은 뭔가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불신하는 거예요. 너가 기억하는 게 잘못된 거다. 너 방금 그 말 한 거? 너 방금 그 말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여기 불 어두운 거 아니다. 밝은 거다. 너 방금 전까지 여기 밝다며. 야 그런 말 안 했는데? 이거 그랬잖아. 막 이러는 거야. 맞아. 예. 너가 그런 말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반박을 한다. 전환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생각 자체를 되게 의심하게끔. 네 번째는 되게 그 사람이 느끼는 거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데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그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느끼는 거 그거 다 한 번씩 느껴봤고 그런 것들 지금 고민한 시점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은 망각.
실제 아까 약간 그 반박이랑 망각이랑 이제 좀 더 혼용으로 얘기하겠는데 좀 더 망각은 실제로 이제 발생한 일들 진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제 부정해 버리는 그런 행위들이 그 총 5가지의 이제 기초적인 유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으로 이제 그 가해자들은 이런 것들은 잘 교묘히 사용해가지고 그 사람을 피해자를 점점 피해자의 그런 세계관을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러면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 그 5가지를 다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 두 개의 특징이 있어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보는 건가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 꼭 그렇게 5가지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한두 가지로도 충분히 한 명을 정말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분야를 되게 특정적으로 이제 해가지고 괴롭히게 되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가지고 골로 있다가도 골로 가요. 생각하다가도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건가 하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본인의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 산산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다 섞어주면 정말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되게 스킬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는 분이 능수능란하게 5개를 다 쓰는 그쵸. 분은. 되게 스킬풀하신 분이고 꼭 그렇지 않아도 한 명을 충분히 골로 가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한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제 사람이 점점 좀 피폐해져요. 당한 사람은 사과가 많아져요. 내가 잘못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내가 그거 안 했네요.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되게 불안정해서 결정을 못해요. 이거 해도 되나? 이거 하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저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위존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혼란해져요. 그래서 막 본인의 그냥 일상이 되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랑 이제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폐쇄적으로 변하거든요. 그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대인관계를 약간 꺼리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재밌는 거는 그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더 의존하게 돼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잘 되었을 때. 왜냐하면 그 사람만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약간 믿어줘요. 스톡홀름 증후군 같은 그렇죠. 건가요?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도 가스라이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스톡홀름 증후군도 가스라이팅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나는 사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이 사람만 믿게 되는 그쵸. 거군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가스라이팅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의 상황을 실제로 몰라서 그래. 왜 다른 사람 너 가장 옆에 있는 내가 너에 대해서 제일 잘 알지. 왜 다른 사람들이 믿어? 이러면서 가스라이팅 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까지의 신뢰를 깎아내는 실축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잘해야 되는 가스라이팅 같아. 그렇죠. 내 주변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글에서 뭐 회사나 아니면 혹은 결혼 생활 중에서 혹은 애인 사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경우를 보면은 항상 스스로도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은 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인터넷 글에 올리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직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의 초기 단계.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자각할 수 있을 때. 그러면 가스라이팅의 최종 단계는 네. 결국에는 의존하게 되는 게 의존성.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의존성이라는 현실과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한 명에게 의존을 할 수 있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그냥 자꾸 반박을 하네,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깎아내리네가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로 가까운 관계까지 온 다음에 그냥 내 정신을 온전히 흔들어 버리는 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잘 정리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예시들은 아직 가스라이팅에 완벽하게 지배를 당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 이거 맞나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 그 단체가 당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너져 내리고 그렇죠. 혹은 이걸 가지고 내가 반박하기 시작했는데 야 그거 너가 나한테 하는 거 그 가스라이팅이래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또 스킬풀하게 그 사람들 뭐 모르는 얘기 야 너 네티즌 말 어떻게 믿냐? 난 널 위한 거야. 널 이렇게 진지하게 위하게 한 사람 나밖에 없어. 그치. 다른 사람 말 들을 거야? 내가 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내가 너의 남자친구지. 뭐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거기서 이제 결정하겠죠. 헤어져야 되겠다?
아니면 얘 말이 맞네. 음. 그래서 교묘하게 팩트를 넣어서 음. 스킬풀하게 하는 사람들은 팩트를 넣고 해가지고 무섭다. 얘가 들을 수밖에 근데 없게끔.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아 진도를 나가야 되긴 한데 아니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 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사람이 본인이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야지라고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 그냥 이 사람은 얘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실제인 거잖아. 본능. 예, 실제인 거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어떠한 이 스킬도 맞고 저 스킬도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하는 걸 맞춰보는 거잖아. 예. 그래서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지만 음. 그게 꼰대짓인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이게 가스라이팅이었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게 제 이따가 결론쯤에 가면 거기에 그거에 대한 대화를 조금 더 많이 할 텐데 되게 핵심 포인트에서 이따가 다시 이 포인트로 다시 돌아올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가스라이팅이 맞는지 혹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직장과 연애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면 직장과 연애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좀 더 지휘적 권력, 아까 그 혹시 지휘적 권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여기로. 이전 영상으로 들어가서 여기 한번 아니라면 여기 아, 방향을 여기. 모르겠다. 네, 여기 아니면 저도. 여기. 아무튼 위에. 카메라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 음. 흔들어 줄게요. 근데 하여튼 가스라이팅 지휘적 권력을 이용해서 지휘적 권력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중심적으로 그 사람을 되게 휘두르려고 하는 거를 지휘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진행할 때 지휘적 권력을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너처럼 일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 왜 시킨 대로 안 해? 근데 막상 보면 시키는 게 없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없고 이것만 해와. 그 사람도 바빠가지고 막 하다가 이거 내일까지 이거 갖고 와요 라고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우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고 왓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와가지고 왓은 뭐 만족스러워. 근데 하우에 대해서 본인이 원했던 하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시를 했을 때 왓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하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된 접근 방식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것은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결국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으로 우리는 받아들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안 당하려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왓을 얘기했어도 how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라고 물어보던가 혹은 한번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다음에는 그 how 부분까지 본인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도 다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 그렇게 지시했는데 내가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결국 이런 관계가 습관적으로 지속이 되면 그때는 나도 이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뭐에 대해서 혼내는 거고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거고 그 비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비난을 안 받을 수 있게. 근데도 불구하고 막 양쪽으로 막 그러면 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 그때는 이거는 진짜 괴롭힘입니다.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하우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의 하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다음에는 또 다른 하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정말 그 상사가 별로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별로인 상사라고 할 때 그냥 원래는 우리가 폭언하는 상사 이렇게 되게 뭐 말 달라지는 상사라고 그냥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다 그냥 가스라이팅이었던 그쵸. 거예요. 폭언도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렇죠. 그런 위화감을 조성해.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가스라이팅으로 정리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조금 반론을 해보자면은 좋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일을 너무 못해. 일을 너무 못해서 참다가 폭언을 했어. 근데 그게 너무 잦아졌어. 그것도 가스라이팅인가? 일을 못했으면 그러니까 결국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막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냥 본인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다 가스라이팅이래.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이런 건 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게 그 사람이 그만큼 할 수 있는 합당한 선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폭언을 하면 좀 요즘의 시대상에서는 폭언은 용납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상사가 정말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상사도 그렇게 안 따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안 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노력을 해야 돼. 요즘은 이제 누가 더 증빙을 잘하느냐의 싸움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막 이런 얘기 저희가 녹화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가스라이팅 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사가 부하한테 음. 뭔 말을 못 하게 되고 맞아. 왜냐면 뭔 말만 하면은 꼰대다.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고 음. 꼰대라고 해버리고 음. 그래서 너무 무섭네요. 예. 맞아요. 예. 요즘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요즘 연차가 조금 생기고 이제 한 3, 4, 5년 차인 친구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신입들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는 신입들의 입장으로서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만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어느 정도 상사인 지인들이 생기고 그렇죠. 그 상사인들이 신입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 역으로 듣게 되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진짜 오히려 신입이 상사를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상사라는 어떻게 보면 직급은 더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막중한 책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더 꼼꼼해야 되고 오히려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되게 노력이라는 단어를 또 써가지고 되게 노력. 아쉽긴 한데 그만큼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떻게 보면 행동들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기 싫으면 조금 더 그런 면밀하게 본인의 지시사항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혹은 이 사람의 반복적인 실수가 있어도 폭언이나 이런 말들은 하지 않고 가급적으로는 잘 설명해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평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평판이라는 게 또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왜 너한테만 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론이라는 게 네. 진짜 파워가 센 것 같아요. 진짜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직장이 워낙 그 핫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결론은 뭐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내리려고 하는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 용어가 너무 어려운 용어여서 가스라이팅을 의심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주장들이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 원하는 것들이 내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부터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 맞다라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려고 해. 나 이것 좀 풀어줘. 너가 거는 통제들을 풀어줘.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그냥 암묵적으로 비난만 하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스롭고 잘못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가스라이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사랑을 할 때는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차이도 생각보다 적고 생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너무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랑 생각이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함으로써 본인이 느끼기에는 가스라이팅 혹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런 비하나 반박을 덜 받게 되는 것 같은 그런 관계가 제일 좀 건강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군요. 네, 유익하게 들어주셨으면. 사실 이게 너무 논쟁거리가 많은 거예요. 막 우리도 막 이제 각자 할 얘기도 많고.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 한나절이 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마음만 같아서는 한
20분 정도 더 얘기해도 끝나지가 않을 주제인 것 같아가지고 2시간 더 해도 안 끝나.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본인의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내가 진짜 못 버티겠다 혹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들이 있으실까요? 이미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